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입니다. 2022년 12월 7일부터 10일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기간에 이런 서방 보도가 많았습니다. 시 주석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석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유한화 결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것은 70년대부터 지속되어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사우디 방문 시 유한화 관련 문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지 시간 12월 9일 중국 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한 기조 연설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와 이하 중점 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5개 단락인데요. 첫 단락, 에너지 협력 신구도 구축. 중국은 계속해서 걸프 협력회의 국가로부터 대량의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석유 천연가스 업스트림의 개발, 엔지니어 서비스, 저장 운송 재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어서 여기 핑크색 글씨를 보면 상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석유 천연가스 무역 시 유한화 결제를 전개하겠다. 참고로 상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 SHPGX는 2015년 3월에 설립하고 2016년 12월 26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방문 전에도 중국과 사우디가 향후 유한화 결제와 관련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부각하는 언론 관점이 많은데 중국에게 있어서 사우디 석유의 유한화 결제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유한화 결제라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과 사우디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포괄적인 협력 도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지 시간 12월 8일 시 주석은 사우디 국왕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의에 서명했고 2년마다 한 차례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글로벌 통화에서 유한화의 현재 비중을 한번 확인해 보고 둘째는 미국의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셋째는 양국의 공동이익 외에 양국의 상호이익인데요. 즉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이 장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전제는 양국 경제의 뚜렷한 상호 보완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넷째는 사우디를 비롯해 중국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아랍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점 분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한화 결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물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글로벌 통화에서 유한화의 비중은 결제 통화, 채권 표시 통화, 준비 통화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결제 통화 측면,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42.05%를 차지하고 유로화가 34.43%, 영국 파운드화가 7.85%, 일본 엔화 2.95%, 그리고 중국 유안화는 2.13%에 불과합니다. 채권 표시 국제 통화 측면에서 보면 2022년 올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국 달러 표시 국제 채권이 59.53%, 유로화 표시 국제 채권이 19.77%인데 비해 유엔화 표시 국제 채권은 1.36%에 불과합니다. 준비 통화, 즉 대외 지급을 위한 준비로서 보유하고 있는 통화, 준비 통화 측면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미국 달러가 59.53%, 유로화 19.77%, 엔화 5.18%, 파운드화 4.88%, 유엔화는 2.88%에 불과합니다. 대외 무역 측면에서 중국은 수출입 결제 시 유한화 결제 비중이 2018년의 10%에서 2022년의 약 20%에 달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40% 국가의 최대 수입국이고 전 세계 25% 국가의 최대 수출국이므로 향후 대외 무역을 통한 유한화 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스위프트 등 채권 표시 통화 등 글로벌 통화에서의 유한화의 비중은 아직 극히 낮습니다. 네, 이어서 목차 2.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나 대미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사우디와 양국은 공동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향 석유 수출에서 유한화 결제를 고려할 만한 이유를 고려해보면 정치, 외교, 군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 등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 외교, 군사 측면에서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는 과거부터 균열이 이미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에서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가 가장 큰 나라이고 양국은 지정학과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 관계입니다. 사우디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을 때부터 양국 관계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는 사우디의 앙숙인 이란과 1980년대 8년간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출을 막았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이라크는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있는 완충국이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란 이슬람교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신정일치의 정치 행정 시스템으로 왕정을 부인하고 있어 사우디 왕가로서는 극히 경계하고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슬람 수니파인 사우디는 미국과 손잡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견제해 왔었는데 2015년 7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사우디의 앙숙인 이란과 핵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경제 제재까지 해제하면서 그동안 돈독했던 미국과 사우디의 양국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졌습니다. 그 후 이란은 사우디 왕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출로 이라크의 시아파와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등 사우디의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2015년 3월 이래 내전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예멘 내전은 그 후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사태로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 숨졌으며 3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에서 이란 핵협정 퇴출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사우디 양국의 관계는 일정 부분 완화됐습니다. 2018년에는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그지 암살의 배후로 차기 국왕인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됐지만 트럼프는 사우디 왕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를 문제 삼아 빈살만을 공격하자 이때부터 양국 관계는 본격적으로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몇몇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사우디와 불화가 생기면서 양국 관계는 재차 비교적 안 좋은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예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로 한 바이든의 결정은 사우디가 미국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잇따른 공격은 사우디 왕족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믿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 사우디는 주변의 아랍 공화국들과 시아파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도 미국의 든든한 보호 덕분에 왕정을 보존해 올 수 있었는데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뺀다면 사우디는 당장 안보 불안에 노출됩니다. 추가로 2022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심화 이후 바이든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때 사우디는 이미 큰 돈으로 사우디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안전을 바꿨고 바이든 때도 미국은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도록 압박했는데 이번에 사우디는 더 이상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굴복한다면 향후 미국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뀔 때마다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협박할 거라서 이와 관련해 최근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3일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주문 총액이 4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그중 사우디가 10분의 1, 즉 40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에는 잘홍4라는 무인기 300대, TB001이라는 무인기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 그리고 잉지-21E라는 대함 탄도 미사일 시스템도 있었는데 잉지-21E라는 대함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가성비가 확실히 좋다는 점도 있지만 미국 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물론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균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미국의 페트로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동 국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2000년에 이라크가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하려고 했었고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었고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영미 군대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이라크 패배 후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어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2006년에 사형당했습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 건은 미국의 조작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면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2010년에 달러가 아닌 금으로 석유 결제를 하려고 했고 2011년 3월 미 영프 등 다국적 군대가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발동했고 같은 해 8월에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고 10월에 총살당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중동 국가들의 사례를 사우디는 그동안 두 눈으로 똑바로 봤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 언젠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도 어떤 위협이나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테러 제재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의 자산과 외환 보유를 동결했고 러시아의 대형 은행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됐고 심지어 러시아 재벌들의 해외 자산도 동결 압수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9월 미국 국회에서 테러 지원국에 맞선 정의법, 즉 9.11 소송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9.11 피해자 가족들이 사우디 정부를 기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록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법안을 부결했지만 미 국회는 압도적인 표수로 오바마 대통령이 부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11 소송법은 미국에서 법률이 됐고 동법안에 의하면 가령 소송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우디의 자산은 거액 배상금으로 요구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정권을 취득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외환 보유 중의 반을 9.11 조난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우디는 1,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치, 외교, 군사 등 측면에서 사우디의 입장을 생각해봤고 이어서 경제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석유에 있어서 미국과 사우디는 협력 관계였는데 미국이 셰일 오일 등 기술을 돌파해서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추면서 미국은 에너지 생산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사우디는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은 글로벌 원유 매장량 분포이고 우측은 글로벌 원유 생산량 분포인데요. 현재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중 사우디가 17%를 차지하고 미국이 4%를 차지하는데 전 세계 원유 생산량 중 미국은 18%를 차지하고 사우디는 12%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석유 수출이 더 커지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익 충돌도 더 커졌습니다. 과거 석유가 미국의 전략 자원이었을 때는 미국이 중동 석유 수송로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상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의 석유 유전에도 미군을 파견해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자 미국에선 그간 경쟁성이 없었던 셰일가스 붐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원유 생산에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이 더해지면서 미국은 2018년 1일 원유 총 생산량이 1,100만 배럴로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로써 중동 산유국의 가치가 미국의 관심 대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사우디로부터의 석유 수입 증가율이 신속하게 늘어난데 이 그림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24.5%를 차지했고 일본 15.9%, 인도 12.7%, 한국 12.1%를 차지했고 그 외에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사우디에게 있어서 중국향 원유 수출을 유엔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최대 고객인 중국과 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우디 경제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치, 외교, 군사와 경제 측면에서 사우디의 입장을 생각해 봤고, 네, 이어서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 과학기술 제재, 기업 제재, 금융 제재, 언론전을 해온 상황에서 중국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패권에 대응해야 한다는 면에서 사우디와 공동이익이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전략에 따라 아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진 동시에 미국에 있어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당연히 중동 석유 수송로에 상주했던 두 척의 항공모함은 남중국해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22년 10월 12일 중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동시에 미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국은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교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가 유엔화 국제화이기 때문에 대미 관계든 경제적으로든 통화적으로든 사우디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미 관계에 있어서 사우디와 중국이 공동 이익이 있다는 점은 현지 시간 12월 8일 시 주석과 왕세자 그리고 시 주석과 국왕과의 회담에서도 반영됐습니다. 실권자는 왕세자입니다. 시 주석은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일원이면서 다국화 세계 속의 중요한 독립적 영향이며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전략성과 전면성은 더욱 부각됐다. 중국은 사우디와의 관계 발전을 외교 전체, 특히 중동 외교에서 우선적 방향으로 간주하며 사우디와 민족 진흥의 길에서 손잡고 전진하고 발전 전략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착실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와 지역 사무 중에서의 소통 협조를 증감으로써 양국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거두도록 추진하겠다. 중국은 사우디의 국가 주권, 안전, 안정의 수호를 단호히 지지하고 사우디가 계속해서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 이에 왕세자는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지하고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과 영토 안정 수호를 단호히 지지하고 탈극단화를 위해 취한 조치와 노력을 단호히 지지하며 어떤 외부 세력이든 인권 등 명분으로 중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시 주석은 사우디 국왕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광범위한 전망이 있다. 중국은 사우디를 다극화 세계 속의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하고 사우디와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고도로 중요시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사우디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발전 이익을 지원하고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를 원한다. 이에 사우디 국왕은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의 전략적 연계와 각 분야 협력은 모두 양호한 진전을 거뒀고 양국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은 즉 사우디의 이익이다. 나는 대중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하며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국의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우호적인 양국 인민들에게 복지를 창조할 것이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과 안녕에 유리하다.
네, 이렇게 중국과 사우디 양국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공동 이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목차 3번, 양국 경제의 상호 이익입니다. 하나는 유엔화 결제로 양국이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사우디의 2030 비전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우디 석유를 유엔화로 결제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언제 실행 가능할지도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사우디는 석유 수출로 중국으로부터 받은 유엔화로 중국에서 각종 제품을 수입할 수 있고 유엔화로 결제하면 결제 비용을 낮추고 결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이미 러시아 사례가 있는데요. 중러 양국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지정학적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제재했을 때 중러 양국은 유엔화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유엔화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샀고 러시아는 그 돈으로 중국의 각종 경공업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가지 제품은 에너지, 금속, 목재, 광물, 동물 등이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가지 제품은 전기, 기계, 잡화, 방직 의류, 금속 제품, 화학품 등입니다. 향후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 좀 더 넓게 가정하고 상상해보면 이러한 사례가 사우디에 적용하게 된다면 더 길게, 더 넓게 보면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는 유엔화 결제를 통해 상호 무역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사우디 양국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우디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으로서 석유와 돈은 많지만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경제, 안보, 인프라, 국제적 지위 등은 비교적 약했고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2016년에 발표한 2030 비전에 따라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과 비석유 산업,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하고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 있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경제 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데 사우디가 키우고 싶은 분야는 중국이 확실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와의 외교 관계 강화는 하나는 자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안전 강화에 필요하고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장기 사업인 1대1로에 있어서도 사우디 등 걸프 아랍국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자국 경제 발전 수요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고 GDP 규모는 지금 미국의 75% 정도에 달했지만 1인당 GDP는 1.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화학 원료이고 중국에도 석유가 나지만 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부족한 양이라서 즉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유 수입이 필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소비 비중이고 우측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 비중인데요. 좌측을 보면 전 세계 석유 소비 1위가 미국 약 20%를 차지하고 2위가 중국 약 17% 차지하고 3위가 EU 11%인데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됐습니다. 우측은 전 세계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 비중인데요. 수입 1위가 유럽 20%에 달하고 2위가 중국 19%, 3위가 미국 13%인데 보시면 중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미국 비중이 뚜렷이 떨어진 것은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미국이 과거의 셰일오일 기술 돌파로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된 것과도 관련이 큽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석유 수입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좌측이 2021년 기준, 우측이 2022년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입니다. 보시면 작년이든 올해든 1위부터 3위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인데요. 작년과 올해 비중에 있어서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2021년은 중국이 수입한 전체 석유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17.1%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15.5%, 이라크 10.5%,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사우디아라비아가 17.8%로 늘어났고 러시아가 17.4%로 늘어났고 이라크도 10.8%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에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국은 걸프 협력회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대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향후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사우디 등 걸프 아랍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석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국의 경제 성장 수요 외에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걸프 아랍 국가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아랍 국가들 중 경제력 1위는 사우디입니다. 참고로 1대1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에 제안하고 2015년 3월 정부에서 1대1로 비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급 장기 전략입니다. 1대1로는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동남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를 말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사우디의 2030 비전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많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12월 9일 빈살만 왕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국가 주권, 안전, 안정 수호를 단호히 지지하고 사우디가 계속해서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은 사우디의 2030 비전과 녹색 중동 등 일련의 중대한 발전 제의를 지지하고 사우디의 산업화 진척에 적극 참여해 사우디 경제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하겠다. 양국은 1대1로 공동 건설과 사우디 2030 비전의 접목을 잘 구체화해 양국 각 분야의 협력이 더 많은 결실을 얻도록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사우디와 에너지 정책의 소통 협조, 원유 무역 규모 확대, 탐사 개발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福建성 구레이 진에 위치한 에틸렌 등 대형 에너지 합작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겠다. 참고로 중국의福建성 구레이 진에 위치한 에틸렌 프로젝트는 중국과 사우디가 2021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중국은 사우디와 생산 능력과 인프라 건설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사우디 지잔 산업단지와 중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참고로 지잔은 사우디 남서부 끝에 위치한 지잔주의 주도이고 홍해 면한 항구 도시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중국은 사우디와 생산 능력과 인프라 건설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사우디 지잔 산업단지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 금융 협력 수준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첨단 기술, 우주 항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개척하고 법 집행 안전, 반테러와 반극단화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이에 빈살만 왕자 겸 총리는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활발한 발전을 유지했고 사우디는 203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는 중국과 상호 지원을 강화하고 양국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함께 힘쓰기를 기대한다. 중략 사우디는 계속해서 중국과 함께 1대1로를 적극 건설하고 무역과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사우디 산업화 진척에 적극 참여하고 사우디의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과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자동차, 과학기술, 화학, 광공업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사우디의 녹색 중동 제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하고 사우디는 중국과 청정 에너지,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담 전날인 현지 시간 12월 7일 중국 기업과 사우디 기업은 총 34건의 투자 협의 MOU를 체결했는데요. 산업은 주로 친환경, 수소, 태양광, 정보기술, 클라우드, 운송, 의료, 주택건설, 공장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중국과 사우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이어서 목차 4번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국이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 아랍 국가와의 경제 협력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9일 중국 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와 제1회 중국 아랍 국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두 회담에서 시 주석의 기조연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 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기조연설을 보겠습니다. 우선 네 꼭지가 있습니다. 단결을 함께 촉진하는 파트너가 되고 정치 상호 신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단호히 지지한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함께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한다.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파트너가 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 우위를 발휘하고 발전 엔진을 육성한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발전 제안의 구체화를 추진하기를 원하고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정을 구체화하며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 안전을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중국은 계속해서 걸프 협력회의 국가의 자국 안전 수호를 단호히 지지하고 지역 국가들이 대화 협상을 통해 모순을 해소하는 것을 지지하고 걸프 지역의 집단 안전 구도를 구축한다. 걸프 협력회의 국가의 글로벌 안전 제의 참여와 지역 평화 안전을 함께 수호하는 것을 환영한다. 문명을 함께 진흥하는 파트너가 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하고 인문 교류를 풍부화하고 서로의 우수한 문화 성과를 참고하고 동방 문명의 깊은 정수를 발扬하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한다. 향후 3년에서 5년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와 이하 종점 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기를 원한다. 다음 페이지 계속. 향후 3년에서 5년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와 이하 중점 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5개 단락인데요. 첫째, 에너지 협력 신구도 구축. 중국은 계속해서 걸프 협력회의 국가로부터 대량의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석유 천연가스 업스트림 개발, 엔지니어 서비스, 저장 운송 재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상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석유 천연가스 무역 시 유한화 결제를 전개하겠다.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풍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과 신에너지 장비 현지화 생산 협력을 강화하겠다. 중국 걸프 핵 기술 평화 사용 포럼을 설립하고 핵 안보 시범 센터를 공동 설립하며 걸프 협력회의 국가를 위해 핵 에너지 평화 사용 및 핵 기술 인재를 300명 양성하겠다. 둘째, 금융투자협력 신진전 추진. 중국은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금융감독관리 협력을 통해 걸프협력회의 국가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에 편의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투자연합회를 공동 설립해 양측의 주권 펀드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산업투자협력 포럼을 검토 개최하겠다. 디지털 경제와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간 투자와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본위 화폐의 호환 협력을 전개하고 디지털 화폐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셋째, 혁신 기술 협력 신분야 개척.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센터를 공동 구축하고 5G와 6G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1년의 혁신 창업 부화기를 공동 설립하며 국가 간 전자상거래 협력과 통신 네트워크 건설 등 분야를 둘러싼 10개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기상과학기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넷째, 우주항공협력 신돌파 실현.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와 통신 위성, 우주 공간 응용, 우주 인프라 등 분야에서 1년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우주 비행사의 선발 훈련 협력을 전개하고 걸프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국가의 우주 비행사가 중국의 우주 정류장으로 진입해 중국 우주 비행사와 연합 비행 및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의 달 탐사선인 장어와 티안원 등 우주 프로젝트의 탑재 협력에 참여하고 중국 걸프 협력회의 연합 달 우주 탐사 센터를 검토 설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섯째, 언어 문화 협력 신포인트 구축.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의 대, 고, 중, 초등학교 300곳과 협력해 중국어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300개의 중국어 스마트 교실을 공동 설립하며 중국어 달이 방학 캠프 인원 명단을 3,000개 제공하고 중국어 학습 테스트 센터와 온라인 중국어 교실을 설립하겠다.
중국 걸프협력회의 언어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인문 교류와 이중언어 문고를 공동 구축하겠다. 같은 날 제1회 중국 아랍국가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기조연설을 보겠습니다. 네달락입니다. 우리는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아랍 국가들이 자국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자주적으로 모색하고 장래 운명을 본인의 손에 굳건히 쥐는 것을 지지하고 아랍 국가 연맹과의 전략적 신뢰 강화를 원하고 서로의 국가 주권 수호, 영토 완정, 민족 존엄을 단호히 지지한다. 양측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정당 권익을 수호하겠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윈윈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무역,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을 공고화하고 녹색, 저탄소, 건강의료, 투자금융 등 신성장 포인트를 강하게 만들며 우주항공, 디지털 경제, 핵에너지 평화 이용 등 신분야를 개척하고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등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아랍 국가와 함께 글로벌 발전 제안을 구체화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견인해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지역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안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은 아랍 국가 연맹이 아라비아의 지혜로 정치를 추진해 이슈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공동 종합 합작 지속 가능한 중동 안전 구도의 구축을 지지한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중동 인민들의 주인공 지위를 존중하고 중동의 안전, 안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기를 호소한다. 중국은 아랍국가연맹이 글로벌 안전 제안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중동의 평화 안녕에 계속해서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문명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이슬람 공포증을 함께 반대하고 탈극단화에서의 협력을 전개하고 테러주의를 특정 민족, 특정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발扬하고 신시대의 문명 교류와 상호 참고의 모범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 단락은 중국과 아랍 운명 공동체의 구축과 중국 아랍 전면 협력 규획 강령의 첫발로서 향후 3년에서 5년 중국은 아랍 국가 연맹과 함께 발전 지원, 식량 안전, 위생 건강, 녹색 혁신, 에너지 안전, 문명 대화, 청년 인재 육성, 안전 안정 등 8개 분야에서 8개 공동 행동을 추진해 초기의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는 6개 나라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그리고 아랍국가연맹에는 22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번에 21개국이 정상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중국은 아랍 국가에서 원유를 총 2.64억 톤 수입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51.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랍 국가에 대량의 제조품을 제공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하에 중국과 아랍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점차 전개했고 현재 200여 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석유를 비롯한 전통 에너지 분야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는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고객이고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 속에서 중국의 친환경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아랍 지역에서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차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렸고 이어서 목차 5번 중국과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의 현실적인 장애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비록 양국이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할 만한 배경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양국의 무역 관계와 중국 채권 시장의 개방도 양국의 위안화 흐름을 지탱할 수 있겠지만 석유의 위안화 결제가 사우디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데는 비교적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는 이란, 러시아와 달리 정치적으로 여전히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앞서 지난 수년간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나빠진 경유를 자세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양국 간에 큰 균열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형식상 아직은 동맹 관계, 아직은 확실히 깨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힘겨루기죠.
페트로달러 체제란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사야 한다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1970년대 비밀 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협약의 내용은 사우디와 오펙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함으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 왕가의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우디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부를 유엔화로 결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패권 지위에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균열을 절대 허용하고 싶지는 않기 마련이고 미국이 분명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우디도 유엔화 결제를 당장 실제로 구체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는 달러 페그제 즉 리알화 가치를 달러당 3.75 리알로 고정시킨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엔화로 결제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어서 만약 사우디가 마음 먹고 유엔화 결제를 하려고 하면 환율 체제를 일부 개혁해서 달러 하나만이 아닌 한 개 이상의 통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국은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이하 1, 2, 3, 4, 5 5개 중점 협력 분야에서 노력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을 뿐 사우디 왕세자와 국왕과의 회담에서 유엔화 결제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도 당연히 미국의 달러 패권, 미국과 사우디 간 관계 등으로 유엔화 결제의 집행 가능성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우디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겠죠. 이번 시 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 전부터 방문 후까지 서방 언론에서 석유 유엔화 결제라는 점을 유독 빈도 높게 부각해서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협력회의 및 아랍 국가들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적이고 전반적인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이라서 석유 유엔화 결제라는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시 주석 연설의 주요 내용을 번역해드린 것처럼 유엔화 결제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유엔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자본 계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서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상의 파트너 관계 강화를 통해 유엔화 결제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는 저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이든 우리보다는 중국과 사우디 양측이 상호 협력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깊게 고민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라 믿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각종 국제정세나 이슈에 대해 보도할 때 특정 한두 개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빈도 높게 부각해서 보도할 때는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49년에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건국한 지 73년이 됐고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지 지금 44년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75% 정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DP든 중국의 경제 발전이든 첨단 기술 발전이든 국방 발전이든 그리고 유엔화 국제화 전략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매번 유엔화 국제화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중국의 른종다위안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른종다위안, 임종도원, 맡길 임, 무거울 중, 길, 도, 멀, 원인데요. 한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임종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란 뜻입니다. 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움을 나타내거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함을 강조할 때 씁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였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